안녕하십니까. 박선철 코치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직장인들의 고민 상담을 사례 위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자, 어떤 사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모 대기업의 생산직에 근무하는 A라고 하는 여성 근로자입니다. 수작업을 하는 포장 라인에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자동화 시설이 도입되었습니다. 애초에 남녀 10명이 근무하던 곳인데 사측에서는 이제부터 2명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성 5명은 다른 라인으로 발령을 받았으며 2명은 계속 근무를 하고 저를 포함한 다른 여직원 3명은 1개월 후에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하는데 노동법을 잘 몰라서 박 코치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해고가 과연 해고 통보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례의 해고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입니다. 해고는 직원이 잘못했을 때 징계성 해고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회사가 폐업을 했을 때 뭐 이런 해고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회사가 폐업한 게 아니고 그냥 계속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경영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넷째,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일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자, 법에서는 이 4가지 요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자,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라 하면 첫 번째, 지속적 경영 악화로 인한 회사의 경영 위기가 왔다든지 또는 둘째, 경영 악화로 일부 사업이 폐지가 됐다든지 문을 닫았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셋째,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의 그 활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넷째,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회사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기술을 혁신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이 여직원 같은 경우는 회사가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신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기술적 혁신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회사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해고 회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이란 그 남는 직원에 대해서 배치 전환을 노력을 한다든지 또 외부 인력의 추가적인 사용을 축소한다든지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든지 또는 임원들의 수당을 삭감한다든지 특별 수당을 폐지한다든지 하는 등 경비 절감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일시휴직을 시키거나 대기 발령을 시키거나 희망퇴직을 유도하거나 또는 명예퇴직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그 다른 노력을 했는지 해고 회피를 위한 다른 노력을 했는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근무 성적 등의 객관적 기준과 각 개인이 처한 개인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여성 근로자 3명한테만 해고 통지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불평등하게 여자들한테만 처분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합리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넷째,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례를 보니까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일 50일 이전에 통보하고 상의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한 4가지 요건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질의하신 A씨의 경우는 회사에서 해고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사실을 인사부에 알리고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에도 이를 알려서 시정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씨 입장에서 회사가 이제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당해고는 이제 확실한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인사부에 알리고 또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에도 알려서 이게 잘 해결되면 좋아요. 다시 뭐 다른 부서로 간다든지 복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회사도 회사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어서 이제 꼭 내보내야 된다는 그런 명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회사도 그 답답함을 표출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잘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노동부에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 구제 신청을 했는데 그 노동부 입장에서 이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동부 입장에서는 회사가 그 신기술 도입 또는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새로운 자동화 기계를 가져왔다 이거죠. 그러면 회사의 나름대로도 또 일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무조건 A씨 편을 들어주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도 있어요. 물론 회사가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자, 그런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주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복직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자, 복직 명령을 내리면 그 A씨가 이제 회사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서로 끄끄러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체면을 구겼고, A씨는 A씨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했기 때문에 서로 원만하게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물론 뭐 잘 근무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 회사가 보복을 할 가능성도 높고 굉장히 힘든 보직을 줄 가능성도 있어요, 원래보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 멘탈 게임이 시작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인사부도 힘들고 또 그 해당 부서장도 힘들고 또 복직한 A씨는 더더구나 힘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노동부 입장에서 보니까 아예 근로 종속 관계를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 금전적인 합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성 연수에 따라서 또는 그 A씨의 가정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또는 1년 정도의 급여를 갖다가 줌으로써 근로 관계를 끝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서로 이제 윈윈 해피 엔딩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미리 예상을 하시고 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결과는 항상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서로 좋은 그 어떤 결론을 위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음을 오픈해서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